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PT-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넘어가실 분들은 다음 이제 슬라이드 페이지로 가시면 되고요. 갑자기 제가 이 GPT-1 논문을 왜 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다양한 개발 관련된 파이썬 관련된 것도 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것도 했었는데 이렇게 논문을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고 리뷰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는데 되게 자료를 꼼꼼하고 처음 요 논문을 읽으시는 분들 혹은 언어 모델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되게 쉽고 이해 가능하게 여러 그림들을 되게 보기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리기가 좀 아까워서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요 발표가 아니라 요 설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요거 말고도 요 뒤에 이제 로라 같이 좀 유명한 모델들 아니면 유명한 방법들인데 참 많이 쓰는데 왜 쓰는지 모르는 혹은 논문을 제대로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몇 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GPT-1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딥러닝 모델을 한번 훈련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십만 장의 이미지 혹은 몇천만 개의 데이터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과정들은 사람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되고 이는 높은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특히나 이 언어 모델에서 언어라는 거는 이미지랑 다르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라벨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 언어들, 한국어라든지 일본어 이런 언어들은 더욱더 높은 비용이 소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영어도 되게 높은 비용으로 라벨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바로 모델이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언어학적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렇게 언어학적 데이터로부터 라벨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언어학적 정보를 획득하도록 했는데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는 어떻게 많이 모으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인터넷에만 돌아다녀 봐도 그냥 데이터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위키피디아도 있고 뭐 블로그들도 많고 이런 데이터들은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들이죠. 이런 데이터로부터 언어학적 정보들을 획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크롤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라벨링보다는 상당히 비용 효율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언어학적 정보를 학습을 하고 요거를 이제 지도 학습에 활용을 한다면은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이 있어 왔습니다. 요게 과거의 여러 연구들로부터 좀 뭔가 입증이 되어 왔는데 이 과거 연구들 중에 사전학습된 임베딩을 여러 NLP 태스크에다가 적용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과거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용 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도 학습을 하는 데에도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과거 연구들로부터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방법을 참고를 해서 라벨링 되지 않은 정보들로부터 언어학적 정보들을 학습을 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모델을 사전 학습하고 이 뒤에 적은 데이터로 분류해서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을 이제 사전 학습한 거를 가지고 와서 요거를 이제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것 요것을 방식으로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요게 세미 슈퍼바이즈드 기법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와 비용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여러 논문들로부터 증명이 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이런 단어 사이의 정보들을 얻는 것은 그래도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최적화 목표를 세워야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에 효과적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런 것들의 연구가 많이 나왔지만 이 GPT-1이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세워야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하기 좋은지 이건 이제 최적화 목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감정을 라벨링 하는 거나 아니면 태깅을 하는 거나 이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걸 라벨링을 해야지 이 우리가 아까 말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사전 학습하기 좋은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합의점을 못 찾은 건데 이 효과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다른 목표의 태스크 예를 들어 번역으로 학습한 거를 분류로 뭔가 전이하거나 혹은 분류로 한 거를 뭔가 태깅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태스크로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좀 뭔가 전이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합의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사이의 이 관계들, 그러니까 단어 수준, 그냥 단어 하나에 대한 수준이 아니라 이 긴 단어 간의 관계에서 정보들을 얻는 것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들이 과거에 많이 논의가 되어 왔음에도 이런 것들을 이런 이유들로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골자를 가져가되 요 문제 단어 사이 관계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은 응용으로 광범위하게 다른 태스크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representation을 학습을 하자. 요게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요 각각의 포인트들을 요 뒤에서 어떻게 저자들이 증명을 했는지를 한번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메인 골을 좀 끝까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응용, 이제 little adaptation이라는 원문엔 써 있는데요. 적은 응용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가지고 다른 태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representation 학습을 하자. 근데 과거에는 이 representation 효과적인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과적인지 몰랐으니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메인 골을 학습하기 위해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준지도 학습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준지도 학습이 뭐냐라고 하면은 비지도 사전 학습, unsupervised pre-training이랑 supervised fine-tuning 이 두 개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unsupervised pre-training에서 언어학적 정보를 학습을 하고 여기에 representation을 바탕으로 fine-tuning에 사용을 하는 이제 근데 fine-tuning은 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이 fine-tuning에 사용을 하는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unlabel 데이터를 하고 supervised는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 대신 unlabeled 데이터는 되게 대량의 데이터가 될 것이고 supervised 데이터들은 비교적 소량의 데이터들로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GPT 논문이 나오기 1년 전, 얼마 전에 바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나오게 됐고 이게 되게 다양한 태스크에서 높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구조는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RNN 모델보다는 장기적인 의존성을 처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즉, 긴 문장들을 처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단어 단위로 옮겨가면서 앞에 문장을 뒤에 문장, 앞에 단어, 뒤에 단어, 뒤에 단어, 뒤에 단어 이런 식으로 한 단어씩 뒤로 물러가면서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맨 앞에 단어와 맨 뒤에 단어가 연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가 제대로 학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이걸 이제 어텐션이라는 구조를 사용을 해서 장기적인 의존성을 처리하기에 되게 효과적인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들은 실제로 논문이 출간이 되고 다양한 번역, 요약, 태스크들에서 이미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들을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증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사용을 해서 번역이든 분류든 요약이든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키텍처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요 아키텍처를 그냥 사용하는 건 트랜스포머고요. 이 앞에 부분, 인코더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것은 버트가 되는 것이고 GPT 부분은 이 뒤에 것만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크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모델에 들어갈 때 이 모델은 앞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 뒷 단어를 예측을 하는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모델이 학습을 할 때 데이터는 주어질 때 한 문장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문장까지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건 학습이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면 뒷단어를 예측을 했는데 이미 뒷단어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 뒷단어를 가려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비지도 학습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지도 학습은 최근에 지도 학습을 많이 안 하고 이 비지도 학습만으로 최근에는 높은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GPT-3, 4 혹은 라마 이런 계열들의 모델들은 거의 이 프리트레인만 가지고도 높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 과정을 보시면은 아마 최근에 나오는 GPT 계열들의 모델들 라마, 뭐 QN 이런 GPT 어떻게 이것들이 학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I like you라는 이제 선학습 데이터가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GPT에 I를 넣습니다. 물론 앞에 뭐 여러 프롬프트가 같이 들어가겠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I만 넣어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에 해당하는 값을 GPT에 넣어주면은 GPT는 그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합니다.
러브를 막 예측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러브가 아까 단어는 like였죠. 그래서 모델은 요 두 단어 사이의 관계, 로스 함수를 요 두 개 사이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게 과연 얼마나 서로 닮아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러브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러브를 그 다음 토큰 넣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 정답인 like를 가지고 와서 다음 토큰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I like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U를 예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U 들어갔을 때 뭐 다음 단어 비교하는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게 되고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I like you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들만 있어도 이런 방식을 학습을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데이터가 학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추론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추론할 때는 저희가 정답 데이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GPT는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을 잘 학습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예측하는 것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단어를 잘 예측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추론을 할 때는 모델이 예측한 값 러브를 넣어줘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고 U를 넣어서 그 다음 단어 예측 점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모델이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보시게 되면은 되게 반복해서 여러 번 넣네요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GPT는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그래서 반복해가지고 자신의 생성 결과를 그 다음에 넣어주고 반복하는 모델입니다. 그럼 반복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똑같은 걸 여러 번 계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I love you인데 I에 대한 값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love도 그 다음에 you가 들어왔을 때 I love도 이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불필요하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최적화하는 방법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하는 것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로스 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로스 함수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타는요,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입력 토큰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K개의 윈도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K개의 이전 토큰들을 입력으로 해서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것, 이게 함수의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것이 로스 함수다. 그러니까 이전 입력을 바탕으로 다음 함수를 얼마 잘 예측하게 하는 것이 로스 함수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학습되는 것은 이 수식에 따라서 학습이 되게 되고 이게 아키텍처인데요. 이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코드 레벨로 살펴봐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코드는 이제 GitHub에 있는 뭐 LYEONI 요 분이 만드신 GPT 파이토치 구현체를 가지고 파이토치 기반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H0 첫 번째 값, 그러니까 GPT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n개의 트랜스포머 블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n개의 블락을 갈 때 첫 번째 입력, 첫 번째 단어가 주어질 때 어떻게 만드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요. input id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포지션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라고 하면은 이해가 어려우시겠죠? 뒤에 제가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만들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단어 인베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잠시만, 요거는 다른 내용이다. 예를 들어 요 인풋이 394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I love you라고 했을 때 I라는 토큰이 1, 2, 3, 4로 출발해서 매핑이 되어 있을 거예요. I가 뭐 394번, love는 뭐 3402번 이런 식으로 단어 번호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토큰이라고 하죠. 이 토큰의 번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저희가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입력 길이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 채워줘야 돼요. 채우는 거는 마스킹이라고 해서 뒷부분에 그냥 빈값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0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는 단어 번호가 되는 것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뭐 I는 1,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단어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 단어들의 순서는 포지션이라고 해서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을 했었어요. 포지션 인코딩이라고 하면은
이 포지션은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에 따라서 특정한 값들을 부여를 하는 그런 이제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이 GPT 모델부터는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해 줬습니다. 임베딩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인풋처럼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은 코드 보기 전에 이렇게 해서 마스킹도 해줍니다. 마스킹은 실제 입력이 뒤에 없다라고 하면은 순서 정보도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괜히 학습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순서도 전부 다 0으로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을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코드를 한번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토치.arrange 하고 있습니다. 토치.arrang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서들을 넣어준다. 요 값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실제 포지션 값들을 넣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를 마스킹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마스크 필로 해가지고 0을 다 채워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웃풋은 요거 두 개를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요 워드 임베딩 U가 첫 번째 토큰이게 되겠죠. 이 토큰을 넣었을 때 워드 임베딩을 넣어주게 되고 그 워드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서 첫 번째 값으로 사용을 해라 하고 있고 코드도 보시게 되면은 임베딩인데 인풋 임베딩을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포지션 임베딩 두 가지의 임베딩을 사용을 해서 결합을 하고 이 값을 첫 번째 값으로 사용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베딩을 만들 때 394를 그대로 써주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아마도 뭔가 머신러닝 해보신 분들은 394, 3402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값들을 원합 벡터로 바꿔서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0000 해서 494, 349번째 1 지켜있고 나머지 다 0 이런 식으로 만들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입력 토큰이 10만 개가 있다. 10만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10만 개의 벡터가 나오게 될 것이고 10만 개의 값들 중 대부분은 0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사실은 모델이 학습을 할 때 대부분 1 하나의 값을 학습을 하고 나머지 0이기 때문에 모델 학습이 잘 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게 스파스 벡터라고 하는데 요 스파스 벡터 0이 되게 많이 퍼져 있는 벡터들은 모델 학습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이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트랜스포머부터 이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0번째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테이블을 만들어 주게 되고 0번째 단어는 요거 1은 이거 뭐 2는 이거 3은 이거 4는 이거 이런 식으로 벡터를 사전에 랜덤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0번째 단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꺼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 1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째 거를 꺼내서 주고 4, 4 있으면 4번째 거를 꺼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꺼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합 벡터로 바꿀 필요도 없고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꺼내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꺼내주게 되면은 너무 랜덤한 값이 설정됐을 때 모델이 단어 사이에 예를 들어 러브랑 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인베딩이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매트릭스로 해서 학습이 되도록 했습니다.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델의 결과에 따라서 요 인베딩 테이블까지도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두 가지의 값들을 만들어주게 되고 요 숫자들을 인베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인베딩은 요 뒤의 방법을 통해서 인베딩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예를 들어 6천 뭐 10만 번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 사이즈를 저희가 일정하게 맞춰주게 되면은 이 사이즈대로만 모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고 나쁘고도 없이 만들 수 있다. 아무리 길고 많더라도 일정한 크기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같은 값들은 비슷하게 학습이 되겠죠. 학습이 되면서 더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학습이 되면서 비슷해질 수 있고 0번째 걸 꺼내가는 것들은 딱 봤을 때 보통 이 룩업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회하는 속도가 1이 됩니다. 5의 1 바로 해시 테이블처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베딩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랜스포머 블럭을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순차적으로 n개의 트랜스포머 블럭을 통과시켜 주게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 블럭은 마스크 셀프 어텐션이 적용된 트랜스포머 블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부터 n개의 토큰까지 입력까지는 요 h 이전 거를 받아서 트랜스포머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 이제 h 그 다음 이제 아웃풋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코드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거 코드에 있는 부분을 제가 캡처해 온 거거든요. 이 레이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어는 트랜스포머 블럭이 되는 것이고요. 셀프 레이어스를 그냥 레이어가 이전 값을 가지고
아웃풋을 가지고 그냥 아웃풋을 통과해서 그 아웃풋들을 통과시킨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려웠는데 그냥 손쉽게 아웃풋을 넣어서 뽑아가지고 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에 통과시키고 이 방법을 n번 하는 n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모두 수행을 하는 것이 코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총 모든 것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코드를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은 GPT에 인풋을 넣었을 때 이 GPT의 아웃풋을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값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게 되는데 코드상에는 소프트맥스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구현체에 로스 함수에 소프트맥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모두 이렇게 돼 있는데 H 마지막에 요 ET 요 E가 아까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입력할 때 임베딩 웨이트를 만들어줬고 이거를 트랜스퍼 전치해서 사용해주게 됩니다. 즉 보시면은 리니어 1, 이 리니어 1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요 웨이트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라고 하면은 GPT 저희가 아까 그 GPT 앞에서 설명했던 구현했던 그 GPT들의 임베딩의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써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트랜스포즈가 되게 되는데 입력할 때 썼던 것들을 전치해서 여기서 출력값에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임베딩 2는요 단어 id에서 임베딩을 변환하는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어 id가 있으면은 이거를 임베딩을 바꾸는 요 w2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네. 다음에 이 트랜스포즈를 한다, 전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베딩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 id의 확률 값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임베딩을 단어 id로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트랜스포즈 했을 때 임베딩을 그럴듯한 단어 id 확률 값으로 바꿔주게 하는 것, 가장 그럴듯한 likelihood로 바꾸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수학적으로 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드도 전부 다 GPT 코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도학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지도학습은 앞에 이제 GPT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어떻게 그 다음 걸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는지는 되게 복잡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현대 GPT 모델들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요 GPT 모델 학습을 한 거를 그대로 그냥 다른 모델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게 전부이고요. 되게 수식적으로 어려 보이는데 하나하나 좀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y는 출력 라벨이 되는 것이고 입력 토큰이 됐을 때 그냥 입력에 대해서 예측하는 라벨을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뭐 나는 너무 슬퍼했을 때 이거는 슬픔 이렇게 표현하는 것. 난 너무 기뻐요 기쁨 이렇게 입력이 돼서 출력 라벨을 맞추는 것. 이 모델의 기본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의 트랜스포머 블럭의 최종 출력층을 가지고 이제 요 y를 예측하는 웨이트 값과 결합을 해서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예측하고자 하는 라벨을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 y를 예측하기 위해서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위에 있는 목적을,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y를 맞추는 것을 최적화하기 위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요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L1이라고 하면은 요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L1, 아까 그 다음 단어 예측을 하는, 그건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거죠. 다음 토큰을 예측하기 위한 L1과 다음 토큰을 예측하기 위한, 좀 멀리 가야 됩니다. L1과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람다를 주어서 요 L1이 일정량만큼만 학습이 되도록, 보통 구현치에서는 0.1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만 훈련이 되도록 해가지고 요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슈퍼바이스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L2 예측을 하는 것과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것, 이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모델 로스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방법이 Auxiliary LM이라는 단어로 저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 로스,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은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랭귀지 모델 로스를 라벨을 예측하는 훈련하는 중에 더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Auxiliary L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모델의 최종 목표는 적은 응용으로 광범위하게 다른 태스크에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은 응용으로 광범위하게 다른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레프레젠테이션, 요거를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적은 응용이라고 하면은 실제 저희가 학습을 했던 토큰을 예측하는 언어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했죠. 아까 구현체 봤듯이 여기서 그대로 사용을 했죠. 네, 그대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 그대로 사용을 한 것에서 다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다른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었죠. 이 태스크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엔타일먼트나 유사도 비교하는 거나 다음에 이제 멀티플 초이스 하는 거나 요거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죠.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까 GPT의 마지막 출력층에 있는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은 요 꼴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GPT 모델들과 훈련 방법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들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기본적인 세팅 값들이고요. 그래서 12개의 디코더 레이어 트랜스폼을 사용을 했고, 다음에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3072 디멘셔널 이너 스테이트를 사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러닝 레이트는 뭐 이렇게 줬고 512 시퀀스 토큰을 사용해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퀀스 토큰이 막 몇 밀리언 이렇게 가버리죠. 요즘 최근에 제미나이가 1 밀리언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작은 시퀀스 토큰을 사용을 한다. 이 당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파인 튜닝을 할 때는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이제 unsupervised pre-training으로부터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모델의 파라미터, 모델의 훈련 파라미터는 웨이트는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드롭아웃 레이트를 추가한다거나 러닝 레이트를 줄이고 에포크를 적게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렸다. 위에 배그 에포크와 비교했을 때 작은 에포크를 돌렸죠.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코퍼스를 사용을 해서 7,000개의 책에 대해서 1빌리언 이제 벤치마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했다라고 하고요. 7,000권이면은 사실 되게 엄청 많은 수치죠. 이걸 통해서 unsupervised를 했고, 요거를 통해서 다양한 태스크의 supervised 파인 튜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다른 모델들, 뭐 엘모라든지 카페라든지 최근에 잘 쓰이지 않는 모델들이죠. 아니면은 그 직전에 나온 바이엘레스티엠 플러스 어텐션 뭐 이런 구조들에 비해서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매우 월등한 것들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트랜스포머 LM을 이런 것들의 파인 튜닝을 더 잘 시켰을 때 이런 태스크에 대해서도 매우 우수하게 비교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매우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이거 볼 것은 레이어를 더 많이 학습할수록 높은 성능을 보이는데 특히 트레인이랑 데벨롭먼트 모두에서 우수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학습되는 전이 학습할 때 쓰는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더 성능이 올라갑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노멀라이즈하는 성능이 지금 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프리트레인 횟수에 따라서도 성능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 더 많은 사전 학습 업데이트가 이뤄질수록 모델 성능이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언어학적 정보들을 더 많이 학습을 할수록 더 잘 분류를 한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비교들을 한 겁니다. 그냥 트랜스포머인데 auxiliary learning 아까 말씀드린 그 언어 모델 로스와 분류 로스를 동시에 학습하는 것, 그다음에 프리트레이닝 없는 것, auxiliary LM 없는 것, 그다음에 LSTM인데 auxiliary LM.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세팅이 똑같은데 LSTM만 다른 거, 모델 구조가 다른 거.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 일단은 먼저 보시면은 프리트레이닝 안 한 것들을 보면은 일단 LSTM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프리트레인 안 하면 아예 꽝이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산학습은 되게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uxiliary LM을 사용하는 것 요 보시면 요 auxiliary LM 사용하는 것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안 좋고 그래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잘하고 아닐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요 LSTM 같은 경우에 똑같은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더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단순하게 요 auxiliary LM이든지 프리트레이닝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델 아키텍처 자체도 중요하다. 아키텍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프리트레인 파인튜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키텍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델의 여러 아키텍처와 실제 구현 방법들, 그 내부의 GPT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다음에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GPT는 여기까지 설명이 될 거고요. 요 GPT를 이제 아시면은 다양한 언어 모델들의 논문들을 보실 때 요런 구현체가 있구나, 요런 거에서 요런 말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손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다음에는요, 이제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 최근에 로라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로라도 되게